오즈의 마법사. 도로시는 아저씨와 아주머니,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았어요. 도로시네 마을에는 회오리 바람이 자주 불었어요. 회오리 바람이 불면 지하실로 들어가 꽁꽁 숨어야 했었죠. 그러지 않았다가는 세진 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회오리 바람이 다가오고 있어. 어서 지하실로 가렴. 어서. 어느 날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 알았어요. 토토 어서 가자. 도로시가 막 지하실로 달려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토토가 겁에 질려 침대 밑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휘 바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말이에요. 토토 이리 와. 회오리 바람이 오고 있단 말이야. 도로시가 토토를 막 안아든 순간이었어요. 바닥이 흔들흔들 움직이더니 집이 붕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곤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빙글빙글 돌았죠. 깜짝 놀란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침대에 엎드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쿵! 한참 후에 집이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바람도 멈추고 사방이 조용했어요. 도로시는 밖으로 나와보고는 탄성을 질렀어요. 그곳은 온통 푸른 풀밭이었어요. 삥 둘러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요. 하늘은 파랗고 햇볕도 따뜻했어요. 와, 여기가 어디지? 그때 어딘가 난쟁이들이 우르르 나타나 도로시를 둘러싸고 말했어요. 먼 치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동쪽 마을의 나쁜 마녀를 없애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도로시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요? 저 마녀를 본 적도 없는데. 저길 보세요. 도로시네 집 밑에 마녀가 깔려서 응구들을 쉬는 두 발이 삐쭉 나와 있었죠. 잠시 후 마녀는 스르르 녹아 사라지고 그 자리엔 응구두만 남았어요. 한 난쟁이가 응구두를 도로시에게 갖다 주었죠. 이건 마녀가 신던 구두예요. 선물로 받아주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건 우리도 몰라요.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세요. 그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면 에메랄드의 성이 나올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도로시는 난쟁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죠. 얼마쯤 걷다 보니 넓다란 옥수수밭이 나타났어요. 옥수수밭 한가운데 장대에 매달린 허수아비가 말을 걸었죠. 안녕, 어디 가는 길이니?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중이야. 난 지푸라기 대신에 진짜 머리를 갖고 싶어. 나도 데려가 줄래? 그래, 같이 가자.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장대에서 내려주었죠.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노란 벽돌길을 계속 따라갔어요. 이번엔 숲이 나왔어요. 나무 아래 몸이 뻣뻣하게 굳은 양철 나무꾼이 앉아 있었죠. 어디 가는 길이니? 난 집으로 돌아가고 허수아비는 진짜 머리를 갖게 해달라고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중이야. 도로시가 대답했어요. 난 심장을 갖고 싶어. 나도 데려가 줄래? 그래, 같이 가자. 도로시는 뻣뻣한 양철 나무꾼의 팔다리에 기름칠을 듬뿍 해주었죠. 숲속 깊숙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사납게 생긴 사자가 앞을 가로막더니 토토를 물려고 했어요. 힘없는 강아지를 괴롭히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도로시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소리쳤어요. 그러곤 사자의 콧등을 찰싹 때렸답니다. 아, 잘못했어. 이게 웬일일까요? 사자가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난 덩치만 크지 사실은 겁쟁이야. 그래서 용기를 갖고 싶어. 도로시는 사자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 오즈의 마법사한테 용기를 달라고 하면 돼. 우리 같이 가자. 사자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걸었어요. 배가 고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건 먹어도 돼. 저 파란 열매는 먹으면 안 돼. 허수아비가 과일을 따다 주었어요. 먹어도 되는 과일인지 아닌지 허수아비는 잘 알고 있었죠. 얼마쯤 가다 보니 깊은 낭떠러지가 나타났어요.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사자야, 너는 힘이 세서 멀리 뛸 수 있으니 한 명씩 등에 태우고 건너 띄워줄래? 그래, 내 등에 올라타.
사자는 차례차례 한 명씩 등에 태우고 낭떠러지를 건넜어요. 이번엔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뗏목을 만들면 강을 건널 수 있어. 그럼 내가 뗏목을 만들게. 양철 나무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베어다가 뚝딱뚝딱 뗏목을 만들었어요. 덕분에 모두들 뗏목을 타고 강을 무사히 건넜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드디어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어요. 집도 바위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초록색이었죠. 오즈의 마법사는 괴상하게 생긴 커다란 초록색 머리였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이 각자 소원을 얘기하자 마법사가 말했어요. 서쪽 마을의 나쁜 마녀를 없애고 오면 너희 소원을 모두 들어줄게. 하는 수 없이 도로시와 친구들은 나쁜 마녀를 찾으러 서쪽 마을로 갔어요. 하지만 오히려 마녀에게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마녀가 도로시에게 말했어요. 네가 신고 있는 응구들을 내놔. 싫어요. 이건 난쟁이가 제게 준 선물이에요. 그럼 넌 여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해. 나쁜 마녀는 친구들을 모두 감옥에 가둬버리고 도로시에게 걸레질을 시켰어요. 도로시는 이러다가 집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나쁜 마녀에게는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상하지. 물을 보기만 하면 벌벌 떨잖아. 혹시 도로시는 양동이에 있던 물을 마녀에게 확 끼워넣었어요. 으악, 나는 매일이 물이 제일 무서워. 마녀는 물처럼 녹아내리더니 땅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도로시는 갇혀있던 친구들을 구해내 함께 에메랄드 성으로 돌아갔어요. 마법사님, 서쪽의 마을을 나쁜 나무를 마녀를 물리쳤어요. 저희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겐 지혜로운 두뇌를 주세요. 저는 심장이 갖고 싶어요. 저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즈의 마법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커튼 뒤 작은 대머리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말했어요. 내가 바로 오즈의 마법사란다. 네? 할아버지가요? 모두들 어리둥절했어요. 그래,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도로시의 친구들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이제 어쩌면 좋지. 도로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는 인자한 얼굴로 말했어요. 너희들 모두 내 말을 들어보렴. 허수아비야, 너에겐 이미 똑똑한 두뇌가 있어. 지금껏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 맞아, 그랬지. 이번엔 양철 나무꾼과 사자에게 말했어요. 양철 나무꾼아, 넌 친구들 위해서 땀을 흘리며 뗏목을 만들었지. 그 따뜻한 마음, 그건 바로 너에게 심장이 있기 때문이야. 넌 이미 심장이 있어. 사자야, 넌 친구들을 등에 태우고 무서운 낭떠러지도 한 번에 뛰었어. 그게 정말 너가 갖고 있는 용기야. 그러네, 진짜 맞아. 사자와 양철 나무꾼, 허수아비 모두들 하하하 웃었어요. 마법사는 마지막으로 도로시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라, 도로시. 너에겐 하늘을 나는 커다란 기구가 있어. 그걸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 정말이요? 도로시는 얼굴 눈물을 훔쳤어요. 할아버지는 기구에 따뜻한 바람을 넣었어요. 도로시와 토토를 태운 기구가 두둥실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저 아래에서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사자가 배웅을 해 주었어요. 도로시 잘 가. 너 덕분에 소원을 이뤘어. 고마워. 모두들 안녕. 너희를 잊지 않을게. 도로시는 하늘나라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때면 언제나 노란 벽돌길을 함께 걸었던 친구들을 떠올렸답니다. 걸리버 여행기. 아주 오래전 영국에 살던 걸리버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었죠. 그래,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거야.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걸리버는 먼 나라로 떠나는 배를 탔어요. 와,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거야. 아주 멋진 여행이 될 거야. 배는 몇 달 동안 넓고 넓은 바다를 항해했어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잠시. 집채만한 파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배를 와락 집어삼켰고 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죠. 걸리번은 부서진 나무 판자를 꽉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헤엄을 쳤어요. 아, 힘을 내야 하는데 자꾸 눈꺼풀이 감기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걸리번은 어느새 정신을 잃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걸리번은 어느 바닷가에서 눈을 떴어요. 와, 살았구나. 천만다행이야. 걸리번은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이 눈부셔 손을 들어 가리려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손이 꼼짝도 하질 않는 거예요. 다리도 움직여 보았지만 마찬가지였죠. 이상하다. 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지? 바로 그때였어요. 귀 속에서 모기가 윙윙대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사람이야, 괴물이야. 어쩜 이렇게 크지? 걸리번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몸이 온통 가느다란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주위에는 집게 손가락만한 작은 사람들이 성냥개미 같은 창을 들고 서 있었어요. 걸리번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소인국은 책에서만 나오던 이야기인데 정말로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있다니. 걸리번은 밧줄을 끊으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어요. 으악, 괴물이 움직인다. 소인국 병사들이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서더니 소리쳤어요. 거인은 가만히 있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살을 쏘겠소. 걸리번은 소인들을 향해 말했어요. 알겠어요. 얌전히 있을게요. 당신들을 해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걸리번은 소인들이 미리 준비한 수레에 묶인 채 왕궁으로 끌려갔어요.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구경꾼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어요. 소인국의 왕이 걸리버에게 말했어요. 우리 백성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밧줄을 풀어주겠소. 걸리버에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죠. 고맙습니다. 자유로워진 걸리버는 왕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왕은 예의 바른 걸리버가 마음에 들었죠. 왕은 걸리버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빵은 걸리버의 손톱만 했고 포도주통은 동전만 했어요. 걸리버는 포도주 수십 통을 마시고 빵 수백 개를 먹은 후에야 겨우 배가 찼답니다. 아, 이제 배가 좀 부르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배가 고팠던 걸리버는 맛있게 실컷 먹었죠.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나르던 소인들은 그제서야 한숨을 돌렸어요. 걸리버는 소인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어요. 왕궁의 성과 집들은 자그마한 장난감 같았어요. 걸리버는 소인국 사람들이 들고 가는 무거운 짐을 손가락으로 집어 옮겨주고 바위에 깔린 사람들도 구해주었어요. 소인국 사람들은 인정 많은 걸리버를 좋아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흐르던 어느 날, 걸리버가 한가로이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더니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웃나라 적군의 함대가 쳐들어왔다. 모두 준비를 해라. 걸리버는 생각했어요. 지금껏 먹여주고 입혀주었으니 도와주는 게 도리지. 걸리버는 바닷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갔어요. 적군들은 걸리버를 보고는 겁을 먹고 벌벌 떨어왔어요. 화살을 쏘았지만 걸리버에겐 그저 모기가 무는 것처럼 따끔할 뿐이었죠. 걸리버는 어깨에 메고 온 밧줄 달린 갈고리를 군함에 척척 걸어 모조리 바닷가로 끌고 왔답니다. 적군들은 허겁지겁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만세. 걸리버 만세. 소인국 사람들은 기뻐하며 걸리버를 향해 만세를 불렀어요. 왕은 큰 공을 세운 걸리버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불이야, 불. 왕비님 궁전에 불이 났다. 걸리버가 급히 달려가 보니
궁전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가까운 곳에 물이 보이지 않았죠. 모두들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안 되겠다. 급한 대로 이렇게라도 해야지. 걸리버는 궁전을 향해 시원스레 오줌을 누었어요. 덕분에 불은 곧 꺼졌고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소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걸리버가 예의 어긋나게 공전에 오줌을 넣었다고 마구 야단을 치는 거예요. 걸리버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소인들이 몹시 섭섭했어요. 뿐만이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걸리버를 질투해 모함을 하기도 했죠. 하는 수 없이 걸리버는 배를 마련해 또다시 여행길에 나섰죠. 그런데 걸리버는 이번에도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어요.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은 걸리버는 낯선 해안가에서 눈을 떴어요. 어딘가에서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거인의 나라였던 거였죠.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작은 사람이 다 있네. 거인이 걸리버를 손가락으로 냉큼 집어 올렸어요. 걸리버는 거인의 손 안에 쏙 들어갔죠. 거인이 숨쉬는 숨은 걸리버에게는 쌩쌩 부는 바람 같았죠. 거인이 말하는 목소리는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 같았어요. 거인은 걸리버를 새장에 넣어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자, 구경하고 가세요. 손가락만한 사람이에요. 정말이네. 어머머, 움직이는 인형이야. 저렇게 작은데 우리와 똑같이 생겼잖아. 거인은 뾰족한 막대기로 걸리버를 쿡쿡쿡 찔렀어요. 어서 재주를 부려봐.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낼 거 아니야.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어쩔 수 없이 걸리버는 거인들 앞에서 재주를 부렸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칼싸움하는 흉내도 냈죠. 잘하네. 거참 희한해. 저렇게 작은 것이 제법 잘해. 소문을 듣고 거인국의 여왕이 걸리버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귀엽구나. 걸리버를 내게 팔거라. 애완동물로 삼아야겠다. 여왕은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걸리버를 샀어요. 여왕은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한 걸리버에게 작은 집과 침대, 책상, 의자 등을 만들어 주었죠. 커다란 물그릇에 자그마한 보트를 만들어 띄우고 걸리버에게 타고 놀게 했어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조금씩 덜어주고 때로는 직접 먹여주기도 했답니다. 그래, 많이 먹거라. 한 해 두 해 그렇게 걸리버는 여왕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어요. 딱히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 걸리버는 집이 몹시도 그리웠어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도 무척 보고 싶었죠. 정말이지 누군가의 애완동물이 된다는 건 조금도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걸리버는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기회를 엿봤어요. 여왕님, 저 혼자 산책 좀 해도 될까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못했더니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요. 그래, 그러려무나. 여왕은 선뜻 허락했어요. 그래, 지금이 기회야. 걸리버는 바닷가로 얼른 달려가 여왕이 만들어준 보트를 타고 있는 힘껏 노를 저었어요. 몇 날 며칠 열심히 노를 저어 거인국을 무사히 빠져나왔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걸리버는 소인국과 거인국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걸리버의 말을 믿지 않았죠. 걸리버는 여간 답답하고 섭섭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기로 했어요. 언젠간 사람들이 알아주릴 거라 생각하면서요. 구두장이와 꼬마 요정. 옛날에 구두장이 부부가 살았어. 가난했지만 늘 감사하며 지냈지. 이런 가죽이 얼마 안 남았네. 그래도 구두 한 켤레는 만들 수 있겠어. 깊은 밤 구두장이는 가죽을 구두 모양대로 잘라놓고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아침 구두장이는 깜짝 놀랐어. 잘라둔 가죽 대신 구두 한 켤레가 있지 뭐야? 멋진 구두 한 켤레 누가 만들었을까? 누구지? 누굴까?
잠시 뒤 손님이 와서 비싼 값에 구두를 사갔어. 구두장이 부부는 기뻤지. 그 돈으로 구두 2켤레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었거든. 구두장이는 그날도 밤늦도록 가죽을 자르고 잠자리에 들었지. 다음날 아침, 이번에는 구두 2켤레가 있네. 구두장이 부부는 구두를 요리조리 살펴봤어. 한 땀 한 땀 이렇게 꼼꼼하게 꿰매다니 누구지? 누굴까? 또 손님이 오고 또 구두를 사갔어. 구두장이는 더 많은 가죽을 사서 잘랐지. 4켤레, 8켤레, 100켤레. 날마다 구두는 늘어났고 구두장이는 점점 부자가 되었단다. 구두장이 부부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밤새 몰래 만들고 아침이면 싹 사라지다니. 도대체 누구지? 누굴까? 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추운 날, 구두장이 부부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 누가 다녀가는지 지켜보려고 말이야. 깊고 깊은 밤, 별도 자고 바람도 자는 밤,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 여보, 꼬마 요정이에요. 구두장이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지. 귀여운 벌거숭이 요정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조그만 손으로 찌르고 꿰매고 두드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뚝딱 구두를 만들고는 재빨리 사라지는 거야. 구두장이 부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지. 구두장이 부인이 말했어. 꼬마 요정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요. 부인은 작은 바지, 작은 스웨터, 작은 모자를 만들었어. 구두장이는 작은 구두를 만들었지. 이 구두에 딱 어울리는 양말도 짤래요. 부인은 가느다란 실로 작은 양말도 짰단다. 축제 전날 밤, 구두장이 부부는 자른 가죽 대신 선물을 두고 숨어서 기다렸어. 드디어 꼬마 요정들이 나타났지. 요정들은 옷가지에 구두를 입고 쓰고 신더니 신나게 노래를 불러. 우리한테 딱 맞는 옷 누가 만들었을까? 근사하고 멋진 구두 누가 만들었을까? 누구지? 누굴까? 요정들은 폴짝폴짝 뛰며 한참을 놀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단다. 그 뒤로 꼬마 요정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 그리고 구두장이 부부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벌거벗은 임금님. 반짝반짝 보석 달린 옷을 입어야지. 오늘 임금님이 갈아입은 옷만 12벌이에요. 임금님, 나란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몰라. 그런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임금님은 커다란 거울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이번엔 나풀나풀 나비 달린 옷을 입을래. 다음날 임금님이 22번째로 옷을 갈아입을 때였어요. 잘 차려입은 남자 2명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저희는 직조공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죠. 게다가 그 옷감은 바보한테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입니다. 임금님은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럼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면 얼마나 멋질까? 임금님은 외딴방에 배틀을 놓아주고 옷감을 짜게 했어요. 직조공들이 달라는 대로 값비싼 선물도 잔뜩 주었죠.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허락없이 보면 안 돼요. 철컥. 직조공들이 문을 걸어 잠궜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진 임금님은 신하에게 옷감을 보고 오라고 했어요.
바보는 볼 수 없다니까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신하를 보냈죠. 신하가 찾아가자 직조공들이 옷감을 내밀며 말했어요. 옷감의 색깔과 무늬가 정말 아름답죠? 신하는 깜짝 놀랐어요. 옷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해요. 신하는 바보라고 소문이 날까봐 옷감이 보이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임금님에게도 훌륭한 옷감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임금님은 빨리 옷감이 보고 싶어졌죠. 며칠 뒤 임금님은 또 다른 신하를 보냈어요. 두 번째 신하도 옷감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임금님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옷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답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 임금님은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임금님은 점점 더 옷감이 보고 싶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 임금님은 직접 옷감을 보러 갔어요. 옷감이 안 보여. 내가 바보인가? 임금님은 어리둥절했지만 신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무늬가 화려해서 눈이 부시군요. 최고의 옷감입니다. 임금님, 다음 행차에 이 옷감으로 지은 새 옷을 입으시지요. 임금님은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조공들은 임금님의 새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옷감으로 가위를 자르고 바늘로 꿰맸죠. 밤에도 굵은 촛불을 100개나 켜고 일했어요.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옷을 만드는 건가 봐. 드디어 행차 날이 되었어요. 직조공들이 임금님의 새 옷을 가져왔어요. 정말 아름답죠, 임금님.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가볍기까지 하답니다. 직조공들이 조심조심 임금님에게 새 옷을 입혔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옷은 처음 봅니다. 임금님께 정말 잘 어울려요. 신하들이 입을 모아 칭찬을 하자 임금님은 기분 좋게 행차에 나갔어요. 임금님이 뽐내며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자네 임금님의 옷에 보이나? 바보한테는 보이지 않는다던군. 그래? 나는 보이는데. 나도 보여. 저런 근사한 옷은 처음 봤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임금님의 새 옷을 칭찬했어요. 정말 멋진 옷이야. 임금님 만세, 만만세. 그때 한 꼬마가 소리쳤어요. 아빠,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 멈칫하더니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맞아, 맞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임금님은 정말 옷을 안 입었었어. 임금님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임금님의 얼굴에 땀방울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사람들이 깔깔 큰 소리로 웃으려자 신하가 외쳤어요. 나팔을 더 크게, 북도 더 힘차게.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엄마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아유, 좋아라. 엄마도 너희들을 7배로 사랑한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집에서 기다리렴. 아참, 늑대를 조심해야 해. 늑대는 쉰 목소리를 내고 발은 새까맣단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엄마. 형, 누나 염소들은 꾸벅꾸벅 인사했지만 막내 염소는 앞발톱을 잘근잘근 깨물었어요. 조금 뒤 누가 쿵쿵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하지만 잔뜩 쉰 목소리였어요. 거짓말 마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아주 곱고 예쁘다고요.
늑대가 틀림없어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형, 누나 염소들이 종알거리는 사이 막내 염소는 턱을 덜덜덜덜 떨었어요. 늑대는 얼른 가서 분필 조각을 오독오독 깨물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엄마 염소처럼 고와졌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하지만 발이 새까맸어요. 거짓말 마요. 우리 엄마 발은 아주 새하얗다고요. 늑대가 틀림없어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형, 누나 염소들이 중얼거리는 사이 막내 염소는 이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늑대는 얼른 가서 발에 새하얀 밀가루를 듬뿍 묻혔어요. 그리고는 다시 아기 염소네 집으로 달려왔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맛있는 걸 잔뜩 가져왔단다. 이번에는 발이 새하얗고 목소리도 고왔죠. 와, 진짜 우리 엄마야. 아기 염소들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야, 여놈들 늑대다. 깜짝 놀란 아기 염소들은 이리저리 달아나서 쑥쑥 숨었어요. 늑대는 형네 염소들을 모두 찾아내서 꿀꺽꿀꺽 삼켜버렸어요. 시계 속에 숨은 막내 염소만 들키지 않고 콩닥콩닥 숨죽인 채 그대로 있었죠. 얼마 뒤 집으로 돌아온 엄마 염소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그때 시계 속에서 막내 염소가 나왔어요. 엄마, 늑대가 형이랑 누나들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가들. 엄마 염소는 눈물을 핑퐁 흘렸어요. 엄마 염소는 막내 염소와 숲으로 가봤죠. 그랬더니 배가 산처럼 불룩한 늑대가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 늑대 배가 꿀렁꿀렁 움직였죠. 아가야, 얼른 가서 가위랑 실과 바늘을 가져오렴. 막내 염소는 이제 엄마가 있어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를 배를 조심조심 가르기 시작했어요. 싹둑 가위질을 한번 할 때마다 아기 염소가 한 마리씩 툭툭 이렇게 첫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기 염소가 모두 살아나왔죠. 얘들아, 어서 돌멩이를 주워오렴. 엄마 염소는 늑대 뱃속에 돌멩이를 잔뜩 넣고 꼭꼭 꿰맸어요. 한참 뒤 늑대가 잠에서 깨 기지개를 쭉 폈죠. 그러자 뱃속에 돌멩이가 이쪽으로 덜거덕 저쪽으로 덜거덕 늑대의 몸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했어요.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 거지? 늑대는 뒤뚱뒤뚱 우물가로 갔어요. 늑대가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수그리자 돌멩이가 한꺼번에 출렁해서 아이고 뭐니 늑대 살려 늑대. 늑대는 그만 물속으로 빠져버렸죠. 그걸 본 엄마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는 춤을 췄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엄마도 너희들을 언제까지나 7배로 사랑한단다.